직장맘 창업 3년 만에 정부 지원금 3억 원 받은 일. 오늘은 사회적 기업 인증과 지원 혜택의 모든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맵을 보면 이 안에 있는 것이 국고보조금 무상한 자금인데 기술개발 자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부 지원 자금이 있는데 오늘 사회적 기업은 이 범주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단계별로 다양한 인증과 지원 사업이 매칭되면서 전략이 필요한데요. 상단에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과 이 아래에 있는 국가 중앙부처의 인증은 아주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기업의 생존, 성장, 도약하면서 다양한 인증 전략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예비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증받는 다양한 방법과 인증받은 이후의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소장 프로필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차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부터 인증 프로세스, 인증이 다양한 일정까지 오늘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영리와 비영리의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 경제라고도 하는데 제3섹터라는 개념과 혼동돼서 사용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이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결국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역사는 IMF 구제국민 97년 외환위기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나라도 어렵고 국민들도 어려운데 단시간 공공근로 자활사업의 수준이 당시의 재정지원 사업이었는데요. 그 재정지원 사업의 비효율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급기야는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7년은 원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만들어진 해인데 당시 법제처 관부를 보면 그때 나타났던 게 일석삼조 기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쓰지 않는 용어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이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도 기여하고 이익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나누는 이런 기업을 당시의 법제처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의 중심이 사회적 기업의 중심으로 재편성됐다라고 하는 어떤 큰 획을 긋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종류는 예비사회적 기업은 서울, 경기, 부산과 같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과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10개의 부처가 주도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도 나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3년이고요. 딱 3년 지나면 예비사회적 기업은 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본격 도전해서 다시 인증을 받든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적격 요건이 완성이 된다면 계속해서 인증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은 예비사회적 기업 3년과 사회적 기업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대상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이고요.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안 됩니다만 만약에 개인사업자인데 내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법인 전환 혹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을 별도로 법인을 신설해서 해야 되는가라고 묻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기업의 별도 적격 절차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회적 기업은 주식회사, 농업법인,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안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4대보험 체납 안 되고요.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세금 체납한 기업에 인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가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소관 부처입니다.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진행을 하는데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사행향락, 불건정 오락, 유흥주점, 모텔, 그리고 미풍양속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는 기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 빼놓고는 대한민국의 99.9%의 기업은 어떤 업종이든지 대부분 인증받을 수 있는 기본사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어야 되겠죠. 사회적 기업의 현황을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4,658개소, 약 4,700개,
5,000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800만 개 기업, 이것저것 제압을 한다면 제대로 된 중소기업 400만 개 기업 중에서 무려 5,000개가 채 안 된다면 아주 정말 극소수의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의 역사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5,000개가 채 안 됩니다. 많은 기업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 단위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인증받는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는 3년 동안 지원받는 것이 신규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세 가지 토탈해서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2억 원이 최대치지만 한 평균적으로 1억 정도를 지원받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의 컨디션, 체력 조건에 따라서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어떤 기업은 신규 인건비랑 사업개발비만 지원받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끝나고 나서 사회적 기업을 합니다. 인증은 지속적으로 5년, 10년도 갈 수 있지만 지원받는 지원금은 5년 내에 쓸 수 있도록 되는데 그 중에서 3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항목이 훨씬 많아졌죠. 신규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그리고 사회보험료도 지원받고요. 세금도 지원받습니다. 최대 금액으로 본다면 약 3억 원 정도 되는데요. 기업의 체력에 따라서 조금 적기도 하고요. 어쩌면 더 많이 받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예비사회적 기업에 지원받는 지원금과 사회적 기업이 돼서 지원받는 금액이 중복돼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예비사회적 기업 때 최대한 2억 원, 사회적 기업 때 최대한 3억 원 해서 5억 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기업이 다 동일하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체력과 여건과 성장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금 지원이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원받는 세금 중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받는 세금이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본다면 법인세는 5년 동안 감면받는데 3년간 100%를 감면받고요. 추가 2년 동안 50%를 감면받고요. 부동산을 이 기간 동안에 취득한다면 부동산 취득세 50%를 감면받습니다. 부동산 재단세 25% 감면받는 건 덤이고요. 정부지원금 3억 5천만 원 받는 방법이 있다고 별도 영상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 혜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과 그 혜택을 요약한다면 인증받는 일정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인증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번 하반기 동안에 인증을 준비하고 받는다면 받았다고 가정하면 내년 1, 4분기 상반기부터는 신규 인력 인건비랑 전문 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세 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약 2년 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 때는 공공조달에 본격 참여를 한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공기관이 예비사회적 기업도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것을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비사회적 기업 때 다양한 지원금을 받으시고 사회적 기업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도 하면서 공공조달에 일부 참여하시고 전략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노동부로부터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을 거쳐서 사회적 기업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인증도 별도로 받습니다. 1차 서류, 2차 현장평가, 3차 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나중에 인증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그냥 하반기 때 이 인증 작업이 돼서 끝났다라고 가정한다면 내년 동안은 3년 동안에 지급받을 돈의 액수가 엄청나게 많고요. 공공조달은 별도로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공조달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갈 수 있는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지원 제도를 요약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 지원과 판로 지원이 있고요. 판로 지원 따로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영상 내용을 담을 것이고요. 세제 지원도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누차 강조하지만 가장 큰 세제 혜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취등록세, 취득세 50% 감면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직장망 창업 1년 만에 50억 원 매출을 올린 공공조달 노하우는 별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가로 공공조달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제도를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추가로 사회적 기업은 민간 지원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드러나 보셨습니까? 민간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돈만 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SK, 삼성, 포스코, LG, 한화 수많은 기업들이 초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건 SK그룹의 사회성과 인센티브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제가 관계된 기업이 SK로부터 지난 3년 동안 3억 원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담을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 운영 전략을 본다면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역형이 있고 부처형이 있는데요. 전략적으로 두 가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지역 재생을 하는 국토교통부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받는다면 그 기업은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도 획득을 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그 기업이 경기도 만약에 수원에 소재하고 있다면 경기도 지역 예비사회적 기업에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비사회적 기업을 획득을 하고요. 그래서 경기도 사업에도 참여하고 국토교통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전략은 별도로 영상을 다루든가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상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비사회적 기업이 끝나고 나서 사회적 기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고요. 이때는 본격적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고요. 지원 자금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공고 일정은 지역형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요. 하반기 때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어떤 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3월이고 하반기에 8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부처형도 이렇게 공고가 돼 있고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국토교통부부터 농림부까지 있고요. 부처형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목적이 재활용 기후서비스 환경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도 노릴 수 있고요. 환경부 예비사회적 기업도 노릴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일자리 제공형부터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혼합형, 창의혁신형을 거치는데 대부분의 최근 들어서 일반적인 기업이 도전하는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혼합형이 있고 전통적인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 비율을 30%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11명인데 대표님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표님 뺀 나머지 인원을 4대 보험 가입 기준으로 본다면 만약에 10명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 취약계층이 30%라고 한다면 지역 예비사회적 기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범주로 본다면 뭐 한 10몇 가지에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일 많은 취약계층의 유형은 55세 이상 그리고 직원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은 장애 등급은 따지지 않습니다. 혹은 한부모이거나 이런 경우 결혼 이민자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취약계층으로 제일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적인 해당되는 기업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을 거쳐서 사회적 기업 가기도 하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은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대면평가와 같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이 비슷한 듯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을 거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트랙인데 기업에 따라서는 바로 본인증, 즉 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좀 드물기는 합니다만 다 가능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의 진행 일정은 이렇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 심사 들어간다면 1차 서류 평가, 2차 평가, 3차 발표까지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발표가 지역에 따라서 발표가 면제된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예비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진행 일정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가 되겠죠. 예비사회적 기업은 이렇고요. 사회적 기업의 진행 일정도 비슷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리그가 지역 서울 경기와 같은 리그라기보다는 노동부가 주관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뭐 어렵다라고 보지만 적격한 해당 기업의 요건을 갖고 있다면 도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정 기간 준비를 하시고요. 서류 평가가 노동부에서 합니다. 노동부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고요. 현장 심사가 있고요. 3차 평가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합니다. 세부적인 거는 뭐 별도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정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심히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을 열심히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 궁금한 사항은 자료를 보시고 별도로 상담 요청하시거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업 매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기존의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새롭게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고용지원금에서 받도록 하시고요. 여기는 좀 다르게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서는 뭐 산림형, 산림청에서 하는 거, 환경부,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통일부에서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이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매출을 3배로 올리는 공공조달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사회적 기업 제품은 우선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이 영상 매우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 영상 조만간 준비할 테니 이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과 오늘의 영상과 사회적 기업이 궁금하신 분은 상담 신청을 하는데 아래 설명문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